안녕하세요. 코어A 프로세서 지원센터 AD 칩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특허청 주관으로 카이스트 박인철 교수님 팀에서 개발된 핵심 프로세서 코어A의 활용 확산 지원 사업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개 세미나로 원천 코드가 공개된 프로세서인 코어A를 사용하여 AD 칩스에서 구성한 코어A 플랫폼에 관한 소개입니다. 그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코어A 프로세서를 간단히 소개드리고 코어A의 인터페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후 AD 칩스에서 지원하는 코어A 플랫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코어A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어A 프로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A는 특허청 주관으로 카이스트 박인철 교수님 팀에서 개발되었으며 리스크 타입의 32비트 인베디드 프로세서이며 간단한 하드웨어 구조를 통해 적은 게이트 카운트를 가지면서도 코드 덴시티 및 효율적인 DSP 프로그램의 처리를 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코 프로세서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온칩 하이스피드 버스를 통해서 SoC 내의 다른 IP 블록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코어A 프로세서의 특징으로는 높 인스트럭션과 프로그래머블 딜레이 슬롯에 의한 프로그래머블 딜레이가 가능하며 멀티플 로드, 스토어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32비트 이미디에이트 컨캐터네이션 명령어인 MUI를 지원하며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레지스터를 지원하며 ASR은 SPM과 같은 기능으로 하드웨어의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코어A 프로세서를 기존 MIPS 프로세서와 ARM 프로세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어A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개수는 18개로 기타 프로세서와 비교하여 적은 사이즈로 설계되어 있으며 프리, 포스트 인덱싱, 멀티플 로드 스토어, DSP 등 기타 프로세서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 필드와 프로그래머블 딜레이 슬롯은 코어A 프로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A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코어A의 프로세서의 클럭과 리셋, 인터럽트 및 명령어 버스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령어 버스의 경우 32비트 명령어를 패치해 오기 때문에 어드레스의 경우 워드 단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코어A의 데이터 버스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데이터 버스의 경우 메모리, ASR, 코프로세서 데이터, 코프로세서 명령으로 구분되는 4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D타입 신호에 의하여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명령어 버스의 타이밍도입니다. 명령어 버스의 경우 읽기 동작만 수행을 하며 해당 어드레스가 전달된 이후에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형태로 어드레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A 어드레스에 의하여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A 플러스 1의 어드레스가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Wait 신호에 의하여 읽어드릴 데이터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버스의 타이밍도입니다. 데이터 버스의 경우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합니다. 읽기 동작은 명령어 버스와 동일하며 쓰기 동작은 어드레스와 쓰여질 데이터가 같은 시점에 전달되어집니다. 따라서 읽기 동작 이후 쓰기 동작이 수행되면 같은 시점에 쓰기 데이터와 읽기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D 칩스에서 지원하는 코어A 플랫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oC 설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점점 높은 성능 및 고성능의 기능을 원하고 있으며 빠른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설계 기간의 단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SOC를 살펴보면 동일 IP와 동일 버스 형태, 동일 메모리 맵을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피처들이 존재하며 특정 펑션만 독자적인 IP를 갖추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IP의 재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OC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은 중요한 설계 요소 중의 하나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리유저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AD 칩스에서 지원하는 코어 A 플랫폼입니다. 본 플랫폼은 기존의 AHB 버스를 사용하던 플랫폼에서 프로세서만 코어 A 프로세서를 적용한 플랫폼으로 OS를 운영하지 않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만약 기존의 AHB 버스를 사용하던 플랫폼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쉽게 프로세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AD 칩스 코어 A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주변 장치들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AHB 마스터, AHB 슬레이브 및 APB 슬레이브를 플랫폼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 A 프로세서를 제공되는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AD 칩스에서 지원하는 코어 A 플랫폼의 메모리 맵입니다. 본 플랫폼은 O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D램과 같은 대용량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트 영역으로는 SPI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며 데이터 영역으로는 외부 SRAM 형태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더는 플랫폼의 주변 장치의 메모리 맵입니다. AHB 주변 장치는 헥사값 FF 에코 0000 번지로 매핑이 되어 있으며 APB 주변 장치는 헥사값 FF 에코 08000 번지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IP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AHB 유저 IP와 APB 유저 IP 영역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의 리셋과 클락에 관한 설명입니다. 플랫폼의 리셋은 외부 리셋, JTAG 리셋, 그리고 와치독 리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클락, P클락, TCK 3개의 클락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클락과 P클락은 각각 AHB 영역과 APB 영역에 클럭을 공급하며 두 클럭은 동일한 위상에서 2대1의 주파수 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TCK는 JTAG 모듈에 공급되며 H클락 또는 P클락과도 비동기된 클럭입니다. 고속의 SPI 플래시 메모리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에서는 SPI 플래시 컨트롤러를 내장하였으며 고속 SPI 플래시 메모리를 위해 스탠다드 SPI 모드, 듀얼 SPI 모드, 쿼드 SPI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그림은 쿼드 SPI 모드에 대한 것으로 DQ0에서 DQ3의 4빗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SPI보다 4배 이상 빠른 메모리 액세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SRAM 형태의 노아 플래시, P롬, SRAM 메모리를 지원하며 최대한 512KB 크기의 메모리를 4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8비트와 16비트 SRAM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8비트 SRAM 메모리와 인터페이스를 할 때 어드레스와 데이터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SRAM ALU1에서 어드레스를 내치하면 어드레스가 되고 SRAM ALE0에서 어드레스를 내치하면 어드레스가 됩니다. 이후 어드레스는 SRAM NCS, SRAM NRE, SRAM NWE의 구간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16비트 SRAM 메모리와 인터페이스를 할 경우에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와 데이터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SRAM ALE0에서 어드레스를 레치하면 어드레스가 되고 이후 어드레스는 SRAM NCS, RAM NRE, SRAM NWE의 구간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외부 SRAM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외부 8비트 SRAM 메모리를 구성할 경우 외부 디바이스와 어드레스는 1:1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외부 16비트 SRAM 메모리를 구성할 경우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드레스 0번 비트를 이용하여 하위 혹은 상위 8비트를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AD 칩스에서 제공하는 코어 A 플랫폼에서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특징입니다.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32개의 인터럽트 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어 A 프로세서와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동작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D 칩스 코어 A 플랫폼에서는 두 가지의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 중 UART는 널리 사용되어지는 직렬 통신 방법 중 하나로 아래 그림은 UART의 블록도입니다. 본 플랫폼의 UART는 16550 UART를 지원하며 독립적인 4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은 4바이트 통신, 수신 버퍼를 가지고 있으며 오드 및 이븐 패러티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탑 비트와 데이터 비트, 볼레이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TWI는 투 와이어드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I2C로 알려져 있는 인터페이스로 아래 그림은 TW의 블록도입니다. 본 플랫폼의 TWI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드 트랜스미터 리시버 모드를 지원하며 클락 프리퀀시와 어크날리지 비트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마스터 동작을 지원합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간단한 사운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운드 믹서를 제공합니다. 각 채널의 설정을 통해 음원을 믹싱하며 스테레오 음원의 경우 레프트, 라이트를 각 채널로 할당하여 다양한 음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운드 믹서의 블록도입니다. 본 플랫폼의 사운드 믹서는 4채널 플레이어와 1채널 리코더를 지원하며 각 채널당 32개 뎁스 버퍼가 있습니다. 8비트 PCM 포맷, 16비트 PCM 포맷을 지원하며 4채널 아웃 데이터는 2채널은 I2S, 2채널은 디지털 모듈레이터를 지원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시스템 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재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와치독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때 주기적으로 와치독 타이머를 초기화시키게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초기화되지 않아 카운터가 0이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와치독 리셋이 발생되고 시스템은 리셋이 됩니다. 타이머는 시스템 클락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주기를 설정하여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는 임의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지연 함수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프로세서가 시간 지연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함수가 수행되는 동안 프로세서는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타이머를 통하여 제어한다면 프로세서는 기존의 시간 지연 함수가 수행되는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GPIO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트로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LED 및 7 세그먼트 제어, SPI 통신 구현, 키패드 입력,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집니다. 사용자는 GPIO의 인풋
혹은 아웃풋 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하는데, 인풋 모드일 때는 외부 신호가 GPIO의 레지스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통하여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고, 아웃풋 모드일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GPIO의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되어집니다. 다음은 플랫폼의 부팅 과정에 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플랫폼의 부팅 과정은 CRT0S 코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CRT0S는 C 루틴 타임 제로라는 의미로 최초 플랫폼이 부팅될 때 접근하며 CRT0S에 의하여 시스템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CRT1C는 CRT0S의 서브 루틴으로 데이터 섹션 복사 및 BSS 섹션의 초기화를 담당합니다. 물론 CRT1C를 CRT0S의 서브 루틴으로 작성하지 않고 CRT0S에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위의 과정이 끝난 이후 시스템은 메인 함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AD 칩스에서 제공하는 코어-A 플랫폼에서 코어-A의 외부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코어-A의 외부 인터럽터의 처리 과정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부 인터럽터가 플랫폼의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인터럽터를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코어-A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코어-A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모드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PC를 EPC 복사, PS의 하위 16비트를 상위 16비트로 복사,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디세이블, 프로세스 모드 변경, 인터럽트 주소 접근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코어-A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컨트롤러에게 인터럽트 벡터 넘버를 요청하고 해당 인터럽트 핸들러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단계는 코어-A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핸들러는 수행하고 인터럽트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에서 코어-A의 동작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예시로는 리셋과 인터럽트 처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리셋에 대한 코어-A의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실행 파일의 디스어셈블 코드로 리셋 주소와 리셋 핸들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어-A 프로세서는 리셋 이후 0번지 주소의 데이터를 패치합니다. 즉, 그림에서 1번이 리셋 이후 최초로 접근하는 주소이며 해당 주소에는 리셋 핸들러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셋 이후에 프로세서가 리셋 어드레스에 접근하고 정상적으로 리셋 핸들러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1번은 리셋 어드레스에 접근하는 모습이고 2번에서 리셋 어드레스에 의한 데이터가 패치된 이후 어드레스가 리셋 핸들러 주소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앞장의 코드와 비교하였을 때 0번지 주소에서 헥사값 34600001C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읽혀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헥사값 74번지의 리셋 주소에서 헥사값 20C00FFF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읽혀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타이머에 의하여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코어-A 프로세서가 인터럽트를 받아들인 이후 인터럽트 핸들러를 수행한 이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럽트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 챕터에서 설명드린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서 2번 및 3번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트 신호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신호로 코어-A에 전달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즉 인트 신호가 0이 되었을 때 코어-A에게 인터럽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터럽트 처리 과정의 3번 과정, 즉 코어-A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모드에 진입하기 위한 5가지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어 A 프로세서가 외부 인터럽트 어드레스 접근 및 EPC와 PS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 챕터에서 설명드린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서 4번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스에서는 인터럽트 벡터 넘버를 얻기 위하여 코어 A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헥사값 FF 에코 0 840C 주소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컨트롤러에서 전달된 인터럽트 벡터 넘버는 코어 A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핸들러로 진입하기 위한 오프셋 값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음 그림은 앞 챕터에서 설명드린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인 5번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어 A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핸들러로 진입한 이후 핸들러 과정을 수행하고 인터럽트 컨트롤러에게 인터럽트 처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 코어 A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본 세미나에서 준비된 코어 A 프로세서와 AD 칩스에서 제공하는 코어 A 플랫폼 소개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코어 A 프로세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코어 A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시며 본 세미나에서 소개한 플랫폼을 제공받으시고자 하는 분은 홈페이지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의 FAQ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